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중국 칭다오에서 아시아 여자 배드민턴계의 판도를 완전히 새로 쓸 한 선수가 다시 한번 코트의 중심에 섭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아 단체 선수권은 평범한 조별 예선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대회는 안세영의 독주 체제가 계속될 것인지, 대한민국 대표팀의 우승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지, 나아가 아시아 여자 배드민턴의 권력 지도가 어떻게 재편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안세영이 마주할 조별, 리그의 상대들과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변수들, 그리고 승리를 위해 우리 대표팀이 어떤 전략적 카드를 꺼내들 것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배드민턴 단체 선수권 2026은 그저 하나의 지역 대회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토마스컵과 유버컵으로 가는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전인 동시에 각 나라 대표팀의 현재 전력과 팀을 이끄는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개인 경기와는 다르게 단체전에서는 단 한 번의 승리나 패배가 팀 전체의 사기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팀의 에이스가 따내는 첫 승리는 단순한 1점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팀의 전술 운영과 분위기 전체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가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끄는 데에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열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한몫합니다. 대회 장소인 칭다오는 홈팀인 중국에게는 더없이 익숙한 무대이지만 다른 모든 참가국에게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또 하나의 장벽인 셈입니다. 홈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부터 코트의 상태, 현지 기후, 심지어 경기 일정까지 모든 요소가 중국 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불리함을 딛고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은 기술적인 기량을 넘어선 무언가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BATC 2026은 단순히 누가 더 잘하는지를 겨루는 대회가 아닙니다. 이 무대는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정신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팀을 승리로 이끌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개개인의 세계 랭킹이나 과거의 화려한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부처에서 경기의 흐름을 단번에 가져올 수 있는 리더의 존재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대회는 몇몇 선수와 팀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안세영의 현 위상을 이야기할 때 최강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지난 2025년에만 무려 11개의 국제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시즌 전체를 통틀어 승률은 경이로운 94%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승수가 많다는 것을 넘어 이제 그녀에게 패배란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투어에서 안세영이라는 이름은 유력한 우승 후보가 아니라 대회 자체의 수준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26년 시즌 초반의 행보는 이러한 평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세영은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말레이시아 오픈 슈퍼 1000과 인도 오픈 슈퍼 750 대회를 연이어 석권하며 비시즌 동안에도 기량이 조금도 녹슬지 않았음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특히 이 두 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상대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그녀의 체력과 전술, 그리고 정신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경지에 올랐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여자 배드민턴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안세영이 우승할까가 아니라 과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안세영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 것인가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상대 선수들은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보다 안세영의 플레이 흐름을 어떻게 방해할 것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모든 전략 회의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안세영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안세영은 이제 더는 여러 경쟁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닙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전략을 세우게 만들고 팀 전술의 방향까지 결정하게 하는 모든 셈법의 시작점이자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BATC 2026에서 안세영의 존재감은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한쪽 편이 아니라 대회 전체의 판도를 읽는 중심축 그 자체로 작용할 것입니다. 제트조가 이번 대회에서 유독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단지 실력 있는 팀들이 모여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스타 플레이어의 존재감, 각 팀의 전략적 깊이,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한데 얽혀 있는 흥미로운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전력만 따지자면 대한민국이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상대 팀의 스타일이 워낙 판이하게 달라 제트조는 쉬어가는 단계가 아니라 이번 대회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실험실과도 같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팀은 그림이 명확합니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라는 절대적인 에이스를 축으로 풍부한 단체전 경험을 갖춘 선수들이 뒤를 바치는 완성도 높은 팀입니다. 따라서 제트조에서 대한민국 팀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라는 결과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지가 이 팀이 결승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한편 중화 타이베이는 현재 세대 교체를 겪고 있는 팀입니다. 전설적인 선수 타이찌잉이 은퇴하면서 팀의 확실한 1승 카드는 사라졌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더욱 다양하고 유연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스타에게 기대기보다는 여러 선수가 힘을 합치는 분산 전략과 지치지 않는 끈기로 승부를 보는 팀이죠.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상대를 만난 셈입니다. 어느 한 경기에서도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기 어렵고 경기가 길어질수록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다소 뒤처지는 싱가포르지만 바로 이 팀이 제트조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단체전 무대에서 싱가포르는 언제나 잃을 게 없다는 자세로 경기에 임합니다. 이들은 특정 경기나 매치업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과감한 승부수를 던질 수 있으며 이는 상위권 팀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특히 팀의 단식 에이스가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준다면 단 한 경기로도 전체 승부의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저력을 가진 팀입니다. 이처럼 제트조에는 확실한 우승 후보, 셈법이 복잡한 다크호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복병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는 단순한 예선전을 넘어 안세영이라는 절대 강자의 영향력이 단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더불어 우리 대표팀이 수많은 변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팀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테스트 무대가 될 것입니다. 모델 중화 타이베이 팀은 현재 명백한 세대 교체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팀의 절대적 구심점이던 타이쥐잉이 자리를 비우면서 아직 팀을 대표할 새로운 간판 선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만 단체전에서는 오히려 상대에 맞춰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중화 타이베이의 여자 단식 1인자는 치유 핀체로 팀 내 최고 랭커로서 에이스의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치지 않는 체력을 바탕으로 긴 랠리를 펼치는 데 능하며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가고 실수를 줄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승부의 향방이 갈리는 중요한 순간에 경기를 마무리 지을 결정타가 부족합니다. 상대가 속도를 끌어올리며 강하게 압박해올 때 그 기세를 꺾어버릴 강력한 한 방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런 플레이 스타일은 개인전이라면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겠지만 각 팀의 최고 선수와 맞붙어야 하는 단체전에서는 승패를 가르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원치와 성시오위는 팀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치는 자원들입니다. 두 선수 모두 경기를 읽는 눈이나 기본기는 훌륭하지만 불리한 상황을 한 번에 뒤집을 만한 공격력을 갖춘 해결사 유형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중화 타이베이의 단식 라인업은 쉽게 무너지진 않지만 상대를 압도할 만한 파괴력은 부족한 셈입니다. 이러한 전력 구성은 단체전에서 최소한의 승점을 확보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으나 강팀을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안세영 선수와의 상성이 왜 불리한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중화 타이베이 선수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긴 랠리 대결은 아이러니하게도 안세영 선수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영역입니다. 경기가 장기전으로 흘러갈수록 수비에서 공격으로 바꾸는 속도나 체력 안배,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모든 면에서 안세영 선수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웁니다. 지구력 싸움을 거는 것은 사실상 패배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중화 타이베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명확합니다. 안세영과의 정면 대결에서 힘을 빼기보다는 나머지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단식 경기나 복식 경기에 총력을 기울여 승리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림으로써 전체적인 경기 판세를 흔들려는 계산입니다. 이것은 승부를 피하는 소극적인 전략이 아니라 현재의 객관적인 전력을 고려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수입니다.
결국 이번 대회에서 중화 타이베이에게는 당장의 성적보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세영이라는 절대 강자를 상대로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팀의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시험받는 무대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과도기에서의 선택과 경험들이 향후 몇 년간 중화 타이베이 여자 배드민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이 조에서 객관적인 전력은 다소 뒤처지지만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확실한 변수를 품은 팀입니다. 그 변수의 중심에는 단 한 명, 여지아민 선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전력은 복잡하거나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승리의 가능성은 에이스 여지아민의 그날 컨디션과 경기 운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지아민은 스피드를 앞세워 상대를 몰아붙이는 전형적인 공격형 단식 선수입니다. 경기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특히 네트 앞에서 대담하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즐깁니다. 셔틀콕이 가장 높은 지점에 이르기 전 한 박자 빠르게 끊어치는 타이밍 싸움의 강점을 보이며 한 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상대 수비 진영을 순식간에 허물어뜨리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과거 안세영 선수를 상대로 이변을 일으켰을 때도 바로 이러한 공격적인 플레이가 주요했습니다. 당시 승리는 긴 랠리 싸움이 아닌 경기 초반부터 맹렬하게 속도를 높여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에는 분명한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고질적인 햄스트링과 아킬레스건 부상 경력은 여지아민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녀의 빠른 플레이를 유지하려면 순간적인 가속과 급정지가 반복되어야 하는데 이는 하체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달아 경기를 치러야 하는 단체전의 빡빡한 일정은 그녀의 회복력에 대한 냉정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첫 경기부터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경우 다음 경기에서는 눈에 띄게 경기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싱가포르가 택할 전술적 해법은 명확해집니다.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이고 랠리를 최대한 짧게 끊어가며 체력 소모를 피하는 것입니다. 랠리가 길어지는 순간 승부의 추는 상대 쪽으로 급격히 넘어갑니다. 싱가포르는 안세영의 견고한 수비를 뚫으려 하기보다 그 수비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전에 경기를 끝내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위험천만하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충족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너무나도 많고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경기 초반에 실수가 없어야 하고 네트 앞 싸움에서 반드시 우위를 점해야 하며 무엇보다 안세영이 자신의 리듬을 찾기 전에 상대를 완전히 압도해야만 합니다. 이 조건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어긋나는 순간 경기의 주도권은 순식간에 안세영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변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변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경기 운영의 안정감, 체력, 그리고 상대 전술에 대한 대처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승리의 확률은 안세영 선수에게 기울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도전자이며 안세영은 여전히 모두가 넘어야 할 기준점입니다. 조별 예선에서 안세영 선수가 만날 상대들은 국적도 다르고 경기 스타일도 제각각이지만 결국 한 가지 공통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경기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을 시도하며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안세영을 상대로 장기전을 펼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비슷한 결과로 귀결됩니다. 안세영은 점수를 잃더라도 평정심을 되찾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한두 점을 내주어도 표정이나 리듬에 전혀 동요 없이 곧바로 다음 랠리에서 자신의 플레이를 회복합니다. 상대방이 스피드로 강하게 압박할수록 안세영의 수비는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넓고 안정적으로 코트를 지키며 경기 흐름을 다시 가져옵니다. 경기가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실력의 격차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상대의 공격은 단조로워지고 움직임은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에 반해 안세영은 경기 마지막 순간까지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합니다. 무리하게 공격을 서두르기보다는 상대가 실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눈에 띄는 실수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중력이 강하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완성도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안세영의 코트 지배력은 특정 기술 한두 가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비와 공격의 매끄러운 전환,
코트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움직임, 효율적인 체력 안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매 순간 최적의 수를 찾아내는 상황, 판단 능력이 마치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상대의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마저 자신의 운영틀 안으로 녹여내 원래의 흐름으로 되돌리는 능력이 이미 시스템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별리그의 핵심은 특정 선수나 팀과의 상대성이 아니게 됩니다. 단순히 속도나 공격성의 대결이 아니라 얼마나 견고하게 짜인 팀인가의 싸움이죠. 그리고 그 완성도의 척도가 되는 선수가 바로 안세영입니다. 이 점이 안세영을 조별리그의 강자를 넘어 판 자체를 지배하는 선수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제 한국 대표팀은 한 명의 에이스에게 팀의 운명을 전부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여자 단식 첫 주자로 안세영이 버티고 있다는 건 엄청난 강점이죠. 조별 리그든 토너먼트든 안세영이 출전하는 경기에서 먼저 1승을 가져올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6년 아시아 선수권에서 한국이 진정으로 무서운 팀으로 꼽히는 이유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안세영은 당연히 이긴다는 가정하에 나머지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세영이 뜻밖의 힘든 경기를 하거나 만에 하나 패배했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 B까지 완벽하게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 한국 대표팀과 현재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에이스 한 명에게 기대는 팀은 돌발 변수에 약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승리의 가능성을 팀 전체에 분산시킨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자 복식 라인업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식조를 여러 개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은 단체전에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어떤 조합으로 나오더라도 복식에서 최소한 경기는 잡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팀 전체에 깔려있죠. 이건 안세영에게도 든든한 보험이 되어줍니다. 여자 단식 첫 경기부터 모든 힘을 쏟아부을 필요 없이 체력을 안배하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자 단식과 복식 이 번주자의 역할 설계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은 이 순번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화려한 승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뚜렷합니다. 크게 무너지지 않고 최대한 적은 점수 차로 버텨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패배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인 셈이죠. 단체전에서 흐름이 넘어가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에이스가 아닌 그 다음 주자들이 예상 밖의 큰 점수 차로 패할 때 찾아옵니다. 한국은 바로 그럴 가능성 자체를 팀의 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짜임새 있는 설계 덕분에 한국은 더 이상 특정 선수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 팀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세영이 팀의 기둥인 것은 맞지만 모든 짐을 그녀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승리의 책임도, 승리에 대한 압박감도 팀 전체가 나눠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수층이 두꺼워졌다는 차원을 넘어 단체전이라는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 자체가 한 단계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한국 대표팀이 이번 대회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안세영이 있어서 강한 팀을 넘어 설령 안세영이 없더라도 결코 쉽게 쓰러지지 않는 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히 계산된 운영의 여유와 시스템이 주는 안정감. 이것이야말로 2026년 아시아 선수권에서 한국을 가장 위협적인 팀으로 만드는 근원입니다. 이번 2026년 아시아 선수권에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경기장 외부의 환경적인 변수입니다. 대회가 개최되는 중국 칭다오는 홈팀의 이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곳입니다. 칭다오 콘손체육관은 천장이 높고 실내 기류가 복잡해서 바람의 영향이 심한 곳으로 유명하며 셔틀콕의 스피드 또한 빠른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선수보다는 코트 전체의 흐름을 읽고 미세한 변화에 곧바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경기장 특성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능력과 코트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최고 수준에 오른 안세영에게는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배드민턴 연맹의 상위 랭커 의무 출전 규정으로 인한 빡빡한 스케줄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슈퍼 1000, 슈퍼 750 대회를 연달아 치르고 단체전에 참가해야 하는 일정은 체력 관리에 조금이라도 실패하면 곧바로 경기력 하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대표팀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조별리그 단계에서는 불필요하게 힘을 빼는 긴 승부를 피하고
최대한 2대0과 같은 빠른 승부로 경기를 마무리지어 선수들의 체력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의 한 경기 승리보다는 토너먼트 전체를 내다보는 매우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별리그는 단순한 시험 무대가 아닙니다. 안세영에게 조별리그란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는 장이 아니라 자신의 압도적인 기량이 여전히 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중하 타이베이와 싱가포르가 빠른 스피드와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려 하겠지만 점수를 내준 뒤에도 평정심을 되찾는 능력, 긴 랠리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중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줄이는 안세영의 기본기가 흔들리지 않는 한 승패가 뒤바뀌긴 어려울 겁니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 대표팀 전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의 한국은 더 이상 에이스 한 명의 활약에 모든 희망을 거는 팀이 아닙니다. 승리의 부담을 여럿이 나누는 시스템, 세계 정상급의 복식 조합, 그리고 단식과 복식이 번주자들을 통해 위험 요소를 줄이는 전략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팀입니다. 조별리그는 이처럼 잘 짜인 시스템이 실전에서 얼마나 매끄럽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단계일 뿐입니다. 현재 안세영은 그저 상대를 이기는 선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팀의 모든 전략이 시작되는 기준점이자 중심축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관심사는 누가 안세영을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안세영을 상대로 얼마나 버텨낼 것인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안세영이 도달한 경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안세영의 체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와 만약 중국과 맞붙게 될 경우 고려해야 할 전략적인 변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컵까지 이어지는 한국 대표팀의 전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우승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